시각인 카스텔 사르도. 시각장애인 친이 할머니가 딸의 집으로 나들이를 나섰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102세의 노인이지만 잘 걸으신다. 계단을 오를 때에도 지팡이나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딸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점심 메뉴는 구운 가지와 장어 요리. 할머니는 고기와 함께 거친 빵을 드신다. 버터나 잼은 전혀 바르지 않는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거의 매일 이런 지중해식 식단을 지켜왔다. 그리고 102세 친이 할머니의 식사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포도주다. 친이 할머니가 100년 동안 먹어왔고 그 이전 조상들도 먹었을 음식들. 과연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100세 장수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아케아 100세인 연구팀은 친이 할머니의 혈액을 채취한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100세인 연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어진 100세인들의 혈액은 사사리대학교 임상생화학연구소로 보내져 사르데냐 100세인의 연구 자료, 인간의 노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케아 연구소는 지난 10년간의 분석을 통해 100세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르데냐 100세인들은 면역이나 염증, 지질대사, 탄수화물 대사 등이 아주 활발하고 이것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인체가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식세포나 면역세포들이 나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사르데냐 100세인들의 경우 이런 면역체계들이 매우 건강하게 기능한다는 것이다. 100세인들은 림프세포 A와 B, 그리고 대식세포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건강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로 100세인들이 아주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르데냐 100세인들의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수의 이유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100세인의 장수 인자는 복잡한 퍼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작가는 사르데냐를 가리켜서 시간과 역사의 바깥에 남겨진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생활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사르데냐 사람들은 여전히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양떼나 소를 돌보면서 전통적인 식단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케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자들은 유전자나 면역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 어떤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장수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로 기네스북에 올라서 1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토니오 토데시 역시 자신의 장수 비결에 대해 친척과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매일 마시는 포도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수와 가족,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계 최장수 남성으로 기록된 고 안토니오 토데의 생가. 지금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수 기념패들은 남아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그를 추억하게 한다. 2002년 1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토니오 토데. 현재까지도 세계 기네스북에 최장수 남성으로 그 기록이 남아있다. 장수했을 뿐 아니라 늘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했던 그는 수십 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
당시 102세였던 누나와 함께한 토대의 100번째 생일 파티. 202개의 초가 화려하게 케이크를 장식하고 온 가족이 그의 생일을 축하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다 보셨어요. 할아버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죠. 특히 할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담은 포도주를 매일 한 잔씩 즐겨 드셨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85살의 조반니 할아버지가 집을 나선다. 목장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지금은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차가 없던 시절에는 꼬박 한나절씩 걸리던 험한 산길이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한 달씩 내려오지 못하곤 했다. 목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냥의 젖을 짜는 일. 젖 짜는 곳으로 양들을 내보낸다. 사냥의 젖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만 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창창한 아들과 조카가 있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일선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숙련된 솜씨로 한 사람 이상의 몫을 너끈히 해낸다. (68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한 여느 사르데냐 목동들처럼 그는 손가락 신경이 끊어질 정도로 일을 해왔다. 이 손가락은 목동의 병이에요. 여기 두 손가락은 쓰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젖을 짤 때는 이 세 손가락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항상 아버지와 함께해요. 그러는 게 좋으니까요. 대장은 항상 아버지예요.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젖을 짜거나 치즈를 만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 일을 전수받아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목동일을 말이죠. 사냥의 젖을 다 짠 후 조반니 할아버지는 목장의 문을 열어 사냥들을 풀어준다. 대대로 내려온 방식 그대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목동들에게 사냥은 또 다른 자식이다. 목동들은 초원에서 매일 10시간 이상 사냥과 함께 생활한다. 직접 짠 사냥저주로 사르데냐 특산물인 페코리노 치즈를 만드는 조반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금도 온도계 대신 맨손으로 온도를 맞춰가며 치즈를 만든다. 하지만 절대 태우는 법이 없다. 수십 번 그릇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사르데냐 장수인들의 건강식 페코리노 치즈가 완성된다. 저는 29살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17살이었고 저는 29살이었죠. 어떤 날은 작업장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날은 들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정을 꾸려왔어요. 자식이 6명